자, 간다.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가 왜 자꾸 원점이 먼저 할까? 요게 변별력이 있어서, 난이도가 있어서 요 사설시조를 아는 중3과 사설시조를 모르는 중3은 전교 1등이냐 전교 22등이냐가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사설시조를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어쨌든 얘는 뭐죠? 문학이에요. 문학 이해력을 올리고 싶지요. 그런데 얘가 지금 뭐예요? 고전 문학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얘가 고전 문학의 산문이면 또 하겠어요. 근데 또 운문이에요. 운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또 얘는 뭐가 있겠습니까? 2차 속성, 시어의 상징적인 것도 알아내야 되는데 이 사설 시조를 왜 하느냐? 이거를 약간의 암기식으로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나 이 시조 주제 알아와. 나 이 시조 처음 봐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시조가 뭔지만 알아도 훨씬 괜찮으니까 시조를 외우자. 갑니다. 한수마 가는 한숨. 아이고 한수마.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인데 한숨에다가 너라고 했죠. 이 너는 얘들아 내는 너 플러스 이란다 이거. 이게 중세국어 때 합쳐진 거란다. 그럼 반대로 내는 뭐겠니? 내는 나 플러스 이가 축약된 겁니다. 이거 중세국어예요. 근데 한숨에다가 내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의인법. 의인법이면 무슨 법? 의인법이면 비유법이지요. 요렇게 얘기하는 건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거야. 한수마 가는 수마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온 어려운 거 있다. 야 이거 어려운 거다. 이거 들어온다. 이거 무슨 어미야 이거? 무슨 종결어미? 어떤 종결어미예요 이거? 평서형일까요? 의문형일까요? 생긴 건 다니까 평서형이죠. 하지만 의미는 뭐야? 들어오는 야잖아. 그럼 이 뭐겠어요? 의문형 종결어미예요 이거. 의문을 떼는 마지막 어미. 자, 문법 용어 써서 미안하지만 헷갈리겠지 이거. 들어온다. 다는 평서형 종결어미 사용하여 한숨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다 맞아 보여요. 집이한테 틀렸대요. 왜? 의문형 종결어미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잖아요. 의미가 냐잖아. 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있더라. 야 니네 문학이에 소설을 이해하거나 영화를 보고 이해할 때는 모든 행동과 대사를 뭘로 번역해야 돼요? 심리로 번역하는 거예요. 소설과 영화를 볼 때 심리로 번역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시를 볼 때는 뭘로 번역해야 돼요? 시를 볼 때는 정서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의 이해의 번역은 다 뭐다? 소설은 시는 정서. 그 아까 내가 정서 용어 100개 적어와 다음 주 숙제 안 적어오기만 해봐. 농담이야. 나 옛날 재수생들한테 야 다음 주까지 정서 용어 100개 적어와. 예? 정서가 100개나 있나요? 야 정서 10,000개 있어. 인간 태어나서 겪는 감정 용어는 10,000개가 있어요. 만 개가 뭐야? 어마무시 많죠. 그러니까 그 정서에 관심 가지라고 내가 적으라는 숙제를 주는데 하기 싫지? 그 이유가 자 시작 운문을 받다 번역한다 뭘로 번역한다 감정 정서로 소설이나 영화를 봤다 뭘로 번역한다 심리로 이건 문학 기본이에요. 그 문학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니 한숨 한숨한데 어디로 들어오느냐 뭐라고 해야 돼? 되게 괴롭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 구조를 이해한 거지 한숨이 들어온다는데요 이건 문학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이 차이 알겠니? 그걸 내가 얘기해주면 적을 거니 스스로 할 거니 그걸 스스로 하는 게 수능 문학인 거예요. 그걸 적어준 걸 외운 애가 내신형인 거고 우리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이거죠.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이거 막혀가지고 뒤돌고 막 이럴 때 너 무슨 생각 났어? 아무 감정 안 동화했어? 다 티야? 다 티야 니네들? 심장 집에 놓고 왔어?
머리도 놓고 오고 심장도 놓고 오고 다 놓고 왔어. 핸드폰만 들고 왔지? 어떤 행동을 하면 감정이 딱 용서선 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상생활 안 해도 돼. 시에서나 해라. 일상생활 철저한 티. 시험 볼 땐 갑자기 감정이 막 솟아나는, 응? 문제 풀 때는 일상생활은 T. 점수는 얻어야 되니까 F. 뭔 말인지 알겠냐? 간다. 자, 고모장지, 새살장지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 다 이거 종이죠, 종이.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창이나 가로 닫는 문. 그러니까 문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종이가 있겠지요. 종이 용어, 가로 닫는 문. 여다지, 여다지가 뭡니까? 열고 닫는 문에. 암돌적이 수절 이거 정말 한번 했던 거다, 그지? 돌적이가 뭐죠, 이거? 두 개 쇠붙이 이렇게 고정 잠금하는 거. 암수가 맞아야 딱 자물쇠가 생기겠지요. 배목걸쇠 뚝딱 박아놓고 이거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다, 그지? 뚝딱이 뭐라고 했지? 뚝딱이 뭐라고 했지 이거? 음성 상징어 중에 의성어야 의태어야? 뭐 의성어 같기도 하고 의태어 같기도 하고. 뚝딱이야, 뚝딱. 이거 뚝딱이야, 뚝딱.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숙게 꼭꼭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디디 그걸 말았느냐? 이게 뭐냐면 이런 걸로 뚝딱 내 어디를 내 마음을 왜 누가 들어오니까 한숨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겠고 왜 한숨은 뭐기 때문에 괴로움이니까 못 들어오게 내 마음을 이렇게 창문을 꼭꼭 만들어 가지고 꽉꽉 내 마음을 이거 뭐야 이거 어때? 내 마음에 창문 생겼다고 했지. 이런 거 뭐라 그래? 참신한 발상. 참신한 발상. 병풍이라 덜컥 채웠는데 병풍처럼 덜컥 접고 족자처럼 대굴대굴 말았느냐? 네 어디로 들어오냐 뭐냐면 병풍이라 덜컥 접고 족자처럼 대굴대굴 내가 만든 창문을 없애버렸느냐 이런 뜻인 거지. 나는 튼튼하게 여기다가 창문을 만들었어. 종이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자물쇠 치워가지고 한숨이 못 들어오게. 왜? 내 가슴에 왜 못 들어오겠을까? 너무 괴로워서 했는데 이걸 병풍처럼 병풍 접지요. 족자처럼 말아가지고 이 창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한숨이 쳐들어왔구나라는 뜻인 거예요. 어인지 너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한숨을 쉬면서 잠 못 이루는 남자의 사람의 마음인 거죠. 사설시 재밌죠? 자, 이게 이제 나오면 만약에 니네가 이거 설명을 안 듣고 처음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건 외계어지, 외계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한숨 뭔 말이야? 수기 철풍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고유어가 아니라서. 그래서 사설시 알아둬라라는 뜻입니다. 자, 알겠니? 창문 잘 만들어 한숨.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 끝없는 실험과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서, 심리가 이거의 주제인 거예요. 수심가가 뭐죠? 수심이 가득하다. 마음에 애수가 가득하다. 수심가. 왜 해학적이니? 일단 사설 시조는 해학적이죠. 자, 지금 이 작품은 풍자 맞아 틀려? 풍자는 아닌 거예요. 해학은. 그러면 골개미는 맞아 틀려? 골개미가 해학과 풍자인데? 그럼 해학이니까 골개미가 맞는 거죠. 해학으로 골개미죠. 풍자도 골개미, 해학도 골개미, 해학이니까 골개미. 풍자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학과 풍자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의인법 맞습니까? 반복법 맞니? 한수 시어 반복. 열거 맞니? 열거. 오케이. 넘어간다. 그다음. 자, 매화 나간다. 얘들아, 원래 매화가 나오면 원래 뭐라고 했죠? 매화는 지조 절개. 매화의 계절은 뭐라고 했죠? 겨울. 자, 매화꽃의 계절 언제라고요? 문학에선 겨울에. 실제 매화는 봄에 핀다. 젠장할. 봄에 가면 매화꽃인데? 문학적으로 매화 언제라고요? 겨울. 국화는 가을. 장미는 봄, 여름 상관없어요. 국화
이화. 이화꽃은 백꽃이에요. 백꽃. 백꽃 봄. 매화. 국화. 매화. 이거 문학 능력이에요. 문학갑니다. 문학.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예피던 가지에 피엄짓 가다마는 춘설. 다른 기생이래 남분분하니 필동말동하여라. 매화가 안 피는구나. 그래서 이거 X 쳐. 잘 안 나와. 근데 이거 보자. 인생무상 요거 하자 얘들아. 얘들아 무상감이 뭔 줄 알아요? 이거 무슨 무상이죠? 인생무상이에요. 무상감이 뭐죠? 좋았는데 확 안 좋아질 때 느끼는 감정. 무상감의 제일 1순위가 누구라고 했지? 이 나오는 고사가 누군지 알아? 무상감의 대명사. 그게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뭐 만들었어? 장난감? 진나라. 진나라가 무슨 나라야? 중국 최초 통일나라. 를 몇십 년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진시황 죽고 몇 년 만에 망했어? 6년. 6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감이에요. 엄청 통일제국에서 대단한 쪽에서 그냥 훅 갔습니다. 알겠죠? 뭐 중위들 기생예라는 테스트 넘어간다. 이것도 안 해. 넘어가. 좋다. 좋죠? 일단 이거 해라. 이거 해와라. 이거 별표. 이거 했었죠? 이거 했던 거예요. 이건 자주 나와. 했는데 이거 또 해볼게.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사설시조가 유사한 거예요. 아까 거랑. 또 내 마음에 뭐해? 또 내 마음에 창내고 있죠. 고모장, 세장, 들장지, 열장지, 이거 종이 종류. 종이 이런 종이로 만들고 암돌적이 수돌적이로 묶어놓고 박목골수로 장돌을 꽉 조여놓고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따가 내가 답답할 쯤에는 열고 닫아버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내 가슴에 창내겠습니까? 우리도 그거 있으면 좋겠다. 내 머리에 창내고죠. 내 머리에 창내고죠. 집어넣어도 집어넣어도 까먹으면 그냥 열고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지식을 박수. 또 왜 안 쳐? 알겠지? 이거 유명한 작품이야.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창을 내면 어떻게 돼? 안에 시름이 들어와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 갑니다. 별표. 이거 덱드라 동란지에서 아는 사람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거? 너 국문학과가. 너 의대 가지 마. 너 의대 국문학과가. 의대 국문학과. 국문의대 이런 거 가. 자, 이 작품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3년 기억하세요. 시작. 덱드라 사람들아 동난지. 이 동난지가 뭐죠 이게? 개예요. 개의 젖. 그러니까 개젖인데 개야 개. 옆으로 가는 개. 개로 만든 젓갈. 그게 동난지야. 했더니 덱드라 동난지 사고 개장수가 읊은 거야. 그랬더니 저 장사야 네 황화 네 물건 그 무엇이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냐. 내가 사볼게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A가 얘기했지. 근데 B가 대답했지. 그럼 누가 상인이야? 얘가 상인이지. 얘는 고객이지. 둘이 뭐 하고 있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냐 그거죠. 무엇이냐 물었어. 했더니 다시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 또 A가 얘기하는. A가 대답을 외골 내육하고. 외골이 뭐야? 바깥으로는 골 뼈가 있고 안쪽으로는 살이 있는 양목이 상천하고 전행 후행 소화 작은 다리 8쪽 큰 족 2개.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거 있잖아. 이렇게 개다리 2족에 청장 아스스카는 악하면 장목점 동난지라오 사오라고 한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개쩌장수 말이 뭐다?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죠. 고유어가 아니고 한자어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무슨 적 태도라고 한다 이거를? 이게 현학적 태도의 그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현학적 태도를 뭐 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고 있죠. 돌려서 비판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가? 그래서 풍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해학도 들어가고 그래서 얘는 풍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때 또 누가 얘기해 이제? B가 얘기하는 거야. 야, 장수야, 장수구나.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그냥 개젖싸오라고 얘기해라는 건 얘가 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얘기했던 저 장수꾼 있지? 장사꾼은 누굴 상징할까? 이렇게 현학적 태도를 누가 많이 했을까? 누가 이렇게 고유 안 쓰고 한자 썼을까? 양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정음 만들었는데 16세기, 17세기까지 이왕 이이도 한글 안 썼대잖아. 이왕 이이가 세종대왕이 후배야. 한참 뒤지, 몇백 년 뒤지. 걔네 한글 안 썼대잖아, 이왕 이이.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한자어 쓰는 걸 좋아하고 지금으로 하면 영어 쓰고 막 어렵게 하는 한자어. 그걸 현학적, 시작, 현학적. 아까 뭐 영어 쓰고 막 쉬운 말씀을 쓰는데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을 현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학문을 뽐내는 사람. 오케이. 자, 이름 외울 수 있겠니? 대화체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현학 배웠죠? 대화도 했죠? 풍자도 했죠? 네, 덱드라 동란지 사오라는 사설시조입니다. 얘가 1, 2, 3소에 뚱 하고 나와요. 그냥 3번, 4번 선지에 얘가 이만큼이 탕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그때는 뭐다? 나 이거 알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게 변별력이야 100점. 근데 이거 중3 내신 고1 때까지 얘 나와요. 고1 때까지 얘 나와. 고3 때부터 이제 안 나와. 고3 때는 이제 순수 능력. 완전 낯선 걸로 주죠. 고3 때는. 또 간다. 요거 아는 사람 발가벗은. 요것도 왜 이게 두 개를 내가 해주냐면 너희가 혼자 맞닥뜨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 거예요. 가볼게요. 간다. 요거 발가벗은 뻘개벗은 아해가 뭘까요? 아이야. 아이들이. 뻘개벗은 아이들이니까 어떤 아이들이니 이거? 오, 중요한 얘기했어. 발가벗은 아이니까 순수하고 원시적인 아이가 절대 아니야. 아주 나쁜 영악한 아이인 거야 이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나오면 틀리는 이유가 발개벗은 아이니까 천진난만이 아니라 모략자야 얘가. 첫 번째 함정이 이것부터 시작돼요 얘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이 시는 끝나는 거예요. 벌개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태가 뭐겠습니까? 잠자리채. 잠자리 어머 갑자기 동심이요 이러면 돼 안 돼? 아직까지 동심 같지만 들고 내천으로 왕래하며 어머 하나 한 폭의 동화 같죠? 아 잠자리 합자 이렇게 하는 거야. 발가숭아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얘기하는 거야. 발가숭이는 거 누군지 아니 이게? 고추 잠자리야 이거. 웃긴 건 지두 발가꽃 야 그건 뭐냐 이거 약간 이거 동음 이의어다. 잠깐 동음이어 알아디네. 이게 왜 동음 이의어야? 이거 뭐야 이거는? 발가벗은이지. 빨개벗은이야. 요거는 고추 잠자리가 뒤에가 어때? 왜 고추야 얘가? 빨간색이니까. 그게 빨간 색깔이지. 얘는 색이야 색. 옛날에 고추 잠자리를 발가숭아 했나봐. 빨간 고추 잠자리야 빨간 고추 잠자리야 저리 가면 죽느니라. 야 봐봐 나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잠자리채 들고 가면서 발가숭아 저쪽 가면 너 죽어 얼른 오라는 거야. 일로 와. 나 뭐 들고 있어.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전형적인 사기꾼이야. 끝. 이것만 알면 이 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동심의 세계 자연 친화적이며 완전 반대로 해석하고 와요 이거를. 이게 사도시간 원포인트 레슨이야 이게. 그러면 효과는 커요 이런 게.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문장론하고 이거 하는 건 너희 내신 96은 맞겠지 설마. 100대라고 하는 거야 중3 때.
96은 맞아 주겠지.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거 사기야. 이리 오면 사느니라 개뻥치네. 가만히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르나니 발가숭이로다 세모죠 이거. 뭐야 이거다. 모해를 하는 나쁜 놈이로다. 사기꾼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 아마도 삼음절 세상일이. 오 대박. 하나의 예시를 갖고 했다가 얼로 확대해. 이제 세상으로 확대시키는 거야. 세상일이 다 어떻다라는 거야. 다 모해하고 약육강식이며 가만히서라고 그런 세상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왜 좋냐? 발가숭이 헷갈린다. 발가 벗은 아이와 발가숭은 달라. 발가숭이 불쌍한 애야를 속여 잡으려고는 발가 벗은 아이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이게 왜 역설적 상황이니 이게? 이치에 맞지 않죠. 왜? 이리 오면 사는 게 아니라 저리 가야 사는 거지. 역설이죠. 왜 역설인지. 어려운 역설이야 이거. 이 안에 역설법이 있다 없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기에 역설법인지 어떻게 알겠니 니네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역설법이 어떻게 있어 이게. 그 다음 동음이요 맞아요. 언어 유희 맞아요. 말장난 장난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이 문학 개념도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외울 수 있겠니?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갈게요. 이제 독서 해야 돼. 독서. 가볼게. 자, 요거 가볼게. 요것도 좀 재밌는 사설 시조야. 개야미, 불개야미, 개미 혹은 화자. 잔등 똑 부러진 불개야미. 그러니까 등이 똑 부러졌으니까 거의 이제 아픈 거야. 불개야미. 앞발에 정종 나고. 정종이 뭐냐면 앞발에 피부병 나고 더러워. 뒷발에 종기 나고. 난 불개야미. 광릉이라는 거 옛날 왕 죽은 때 릉이야. 릉. 릉 섬곡에 넘어 들어. 가람이 뭐야? 가람이. 호랑이의 옛말이야. 가람. 뭐이 호랑이 허리를 누가? 야 불개야미는 요만한 놈이야 이거. 요만한 놈이야. 호랑이는 이만한 놈이야 이거. 아니다. 그림은 나한테 포기해. 약간 좀 입체파라고 19세기 이집트에서 유명했던 그런 화법이에요. 이게 그림이. 그래서 불개야미 호랑이. 알겠지? 나는 약간 좀 정확히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가 얘의 허리를 물고. 이미 무슨 법이야 이거? 이미 이상하죠? 가로 물어 축혀 들고. 누가? 얘가 얘를 북해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니마. 모든 놈이 온몸이. 이게 누구냐면 이게 간신이야. 간신. 온 세상 놈이 어떤 말을 하여도 임금아 짐작하소서. 그 여기 있는 게 무슨 말이니 이거 다. 이렇게 얼토당토 아는 모함이 있더라도. 얼토당토 아니죠. 야야 재밌지 않니 너희들? 개야미가 봐봐. 이 개미가 물었는데 이 개미를 묘사하잖아. 이 개미가 어때 지금? 등이 나갔대. 털이 디스크 나갔대 이 개미가. 근데 앞발에 종기 났대. 뒷발에 뭐 터지려고 한대. 그 개미가 광릉을 넘었대. 그런데 호랑이를 물었대. 이 개미가 등 나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도 임금님 귀 막고 듣지 말아주세요 라는 시예요. 그래서 과장적이고 해학적 교훈적이고. 참언. 얘들아 외우자 이거. 참언이 뭐야? 참언.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고치는 말이 참언이.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야 이건. 참언은 모해하는 말. 그러니까 참인 말이 아니라 참언은 거짓말, 모해하는 말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다는 뜻인 거니. 옛날에 그랬다며. 뭐
중국이건 어디건 막 그냥 와가지고 고문하고 불어라 넌 누구랑 영모했느냐 그러면 사돈팔촌 다 분대잖아 그냥. 그럼 또 불러다가도 넌 누구랑 했느냐 하도 아파가지고 아무 사람 이름 부른 그냥 고백한대잖아 이렇게 막 모해하고 막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시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풀어보시고요.